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해를 종횡무진 날아다녔던 항공기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잉 737 항공기 앞에 A사 레이더를 달고 수차례 시험 비행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기 때문이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개발진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A사 레이더 테스트를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갔고 11월부터 연말까지 테스트를 반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남아공에서 시행 중인 A사 레이더 테스트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영해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먼 남아공까지 갔느냐고 말이죠. 개발진은 A사 레이더를 전투기에 달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그 전까지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레이더가 지형의 영향을 받는 섬세한 장비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 번 비행할 때마다 4-5시간에 걸친 장시간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장비의 정밀도를 높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시험 비행이 있습니다. 바로 A사 레이더를 사용해 동해에서 찍은 대마도의 대지 매핑 사진이었죠. 바로 이것인데요. 오른쪽은 일반 지도에서 본 대마도고 왼쪽이 A사 레이더의 공대지 모드로 시험 촬영을 한 것입니다. 지형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정밀한 레이더의 성능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A사 레이더의 성능에 깜짝 놀라는 한편 한국이 대마도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A사 레이더로 충남 보령 지역을 탐색한 자료를 보면 마치 게임 화면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지형 확인이 가능하며 지도보다 훨씬 선명하죠. 이처럼 오늘날 공중전의 승리는 레이더의 성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장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A사로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영상 형성 등의 임무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전투기의 눈인데요. KF-21에 탑재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개발해낸 A사 레이더는 최대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F-15K나 KF-16에 탑재된 기계식 레이더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빨라 우리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35에 들어가 있는 AN/APG-81 이상의 성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쾌거를 이룬 A사 레이더지만 그 배경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환과 다른 민족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만의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레이더 제작 능력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의 군사 강국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A사 레이더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 유수의 군수 업체들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죠. 실제로 우리 군도 처음에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A사 레이더를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은 긴 시간과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데다 애초에 세계 최대의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레이더 기술 이전을 보장했기 때문이죠. 로키드 마틴은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수주하게 된다면 한국의 A사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 군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택해 대량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갑자기 미국 정부 당국이 로키드 마틴의 A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반대한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사는 기회다 싶었는지 미국 정부 탓만하며 발을 빼버렸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런 황당한 계약을 했느냐?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면서도 끝내 호구가 되고 말았다. 계약을 물릴 수는 없느냐 등 온갖 비난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료된 계약은 물릴 수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F-35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심차게 진행되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전투기가 완성되더라도 A사 레이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 상황에서 핵심 장비인 A사 레이더만 비싼 돈을 들여 따로 사온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 사업조차 흔들리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군 특유의 도전 정신이 발동했습니다.
군과 군수업체들이 까짓것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것이었죠. 당시 국내 군수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개발했던 무기에 A사 레이더의 원천 기술이 모두 들어있다.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런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의 주도로 2016년부터 A사 레이더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2년 후인 2018년 기본 설계를 마쳤고 2019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까지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만 4년 만에 그 어렵다는 A사 레이더 설계를 모두 끝내고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해버린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군수 업체들과 극비리에 접촉해 기술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술 이전 형태는 아니었지만 개발이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유럽 업체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완성도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을 때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낸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12번째 A사 기술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한국형 A사 레이더는 미국의 F-22급의 A사 레이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핵심 부품의 성능이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이면서도 크기는 더 작아 상용화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외국의 대형 방위 사업체들이 벌써부터 우리가 개발한 하드웨어 장비에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다른 나라에 팔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전부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 수출할 계획이니까요. A사 레이더 국산화의 또 다른 의의는 바로 레이더의 부품 국산화율이 8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수입해 쓰고 있는 일부 부품은 미국이 아닌 제3국 제품을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점차 국산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들의 성능 개량 사업에도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을 통한 방산 시장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체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에 실전 운용하며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 개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KF-21 보람의 1호기 출고식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호기까지 완성됐으며 올해 안에 4호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A사 레이더 시제품 또한 2023년에 보람에 탑재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는 각종 시험평가를 통한 성능 검증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전투기와 레이더가 짝을 이뤄 한반도 영공을 날아오를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KF-21과 A사 레이더가 한반도 영공 수호는 물론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져 외국의 하늘을 누비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